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도보호 살펴봅니다. 중국어에서 문장의 서술어에 해당되는 부분 뒤에서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어라고 하는데 보어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략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도보호와 상태보호를 묶어가지고 정태보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도보호는 형용사나 심리동사의 정도를 보충하는 성분이고요. 상태보호는 동작에 대한 묘사나 평가를 보충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각각의 예로 高兴得不得了, 说得很流利가 있습니다. 高兴得不得了에서 기쁜 형용사 한 정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说的 말하는 정도를 평가를 해보자면 아주 굉장히 유창할 정도다예요. 정도보호와 상태보호에 모두 다 더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할 정도로 뭐뭐뭐 할 정도로 해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호인 정도와 상태보호를 묶어서 정도보호로 통일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정도보호와 상태보호를 각각 따로따로 정리해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결과보호는 동작의 결과를 보충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슈어 칭추해서 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분명하고 또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량보호와 시량보호 그리고 차량보호라는 것을 세 가지를 묶어서 수량보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동작의 양, 시간의 양, 그 다음에 차이의 양을 각각 나타내는 보호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와 양사가 결합된 형태로 보충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량보호라고 합니다. 강의에서는 동량과 시량을 보호의 범주에 넣고 차량보호는 비교문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비교문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보호 파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량보호는 동작의 진행된 횟수를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슈어 이비엔, 말을 했는데 한 번 말했다입니다. 시량보호란 동작에 소요된 시간을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슈어 이티엔, 말을 했는데 하루 동안 했다라는 의미죠. 방향보호는 동작의 진행 방향을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슈어 추라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능보호란 동작의 가능 혹은 불가능을 보충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슈어 더 려, 슈어不了, 말할 수 있니, 말할 수 없니에서 더 려와不려의 상용 형태를 써봤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가능보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보호들 가운데 그 첫 시간으로 정도보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도보호란 정도보위라고 중국어 용어로 말을 하죠. 서술어 뒤에 놓여서 상태나 행위가 도달한 정도를 강조하여서 설명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를 꾸며주고요. 보어는 서술어 뒤에서 서술어를 꾸며줍니다. 这件衣服非常贵. 이 옷은 대단히 비싸다. 非常이 뒤에 贵, 비싸다라는 형용사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앞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는요. 非常 말고도 很, 真, 特别, 比较, 太 등과 같은 부사들이 있습니다. 보어의 형태로 서술어 뒤에서 정도를 꾸며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这件衣服贵得很. 이 옷은 비싼 정도가 아주입니다. 这件衣服贵极了. 이 옷은 비싸기가 지극합니다. 해서 지극히 비싸다, 아주 비싸다라는 것을 贵라는 서술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된 보어의 형태에서는요, 더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정도가 아주에서 헌 말고도 다양한 보어의 형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호황이라든지 여밍, 야오스,
不得了, 不行 등등의 보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어의 형태는요. 첫 번째 보어의 형태처럼 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없이 형용사 뒤에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요. 急了 말고도 透了, 死了, 坏了 등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보어에 대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요. 첫 번째 나온 더를 사용한 형태와 두 번째 나오는 더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술어 뒤에 정도 보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해석은 뭐뭐뭐 할 정도로 어떠어떠하다입니다. 정도 보어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서술어는 주로 형용사와 일부 심리 동사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모든 동사를 다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심리 동사가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 보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好的不得了, 좋은데 좋은 정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입니다. 好라는 형용사를 예문으로 사용을 했고요. 喜欢的不得了, 좋아하는데 그 정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입니다. 하오라는 형용사와 시환이라는 좋아한다라는 심리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좋다, 하오 형용사, 좋아한다, 시환 동사입니다. 정도보의 두 번째 특징은 더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모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아주, 대단히, 엄청 등등의 정도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辛苦得很, 고생하는 정도가 아주, 매우 고생한다입니다. 辛苦极了, 고생하는 게 지극하다에서 지극히 고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에는 더가 사용이 되었고 밑에는 더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도보를 사용하는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요. 하나는 더를 사용을 하고 하나는 더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를 사용하는 정도보의 형식은요. 서술어 뒤에 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정도보를 붙이게 되죠. 또한 더를 사용하지 않는 정도보의 형식은요. 서술어 뒤에 바로 정도보를 붙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 더가 있는 정도보의 형식에서는요. 정도보의 자리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들은요. 多, 很, 慌, 要命, 要死, 不得了, 不行 등의 단어가 있습니다. 더를 사용하지 않는 정도보의 형식에 정도보 자리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들은요. 多了, 急了, 透了, 死了, 坏了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도보에 자주 쓰이는 단어에서는요. 다루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的多라는 단어와 多了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이 두 단어들은요. 모두 다 비교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비교문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핸드폰이 생겼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주 많이.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생겨가지고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많이 그래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 속에는요. 모두 다 생활이 比以前 예전보다가 생활이 예전보다 해서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비교문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정도보의 문장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지금 여기 나온 단어들과 여기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각각의 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를 사용하는 정도보에서요. 정도보에 자주 쓰이는 것들 중에서 很, 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很은 정도가 심함을 나타냅니다. 물론 정도보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이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很이 그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고요. 호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호황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불쾌한 감정에 나쁜 의미를 가진 동사나 형용사와 자주 결합이 되어 사용이 됩니다. 호황 같은 경우에요. 그럼 호황과 자주 만나게 되는 서술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배고프다, 크, 목마르다,
레이, 피곤하다, 쿤, 졸리다, 먼, 답답하다, 야, 마찬가지 답답하다, 누르다 정도, 짜가 있습니다. 짜는 찌르다, 삐에, 견디다, 답답하다, 또, 막히다 정도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很의 예문을 볼게요. 这样的事情多得很. 많은 정도가 아주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这几天我忙得很. 요 며칠 나는 바쁜 정도가 아주입니다. 这块蛋糕甜得很. 이 케이크는 단 정도가 매우 아주입니다. 慌 보겠습니다. 最近太忙了累得慌.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한 정도가 기진맥진할 정도이다. 在家待久了闷得慌. 집에 오래 머물러서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穿毛衣身上扎得慌. 스웨터를 입으니 몸 위에 따끔거리는 정도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두 번째 자주 오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要命, 要死 모두 다 목숨을 요구하고 죽음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극한 상태의 과장된 어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要命과 要死도 서술어에 자주 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冷, 춥다, 热, 덥다, 气, 화나다, 严, 엄격하다, 嫌, 싫어하다, 爱, 사랑하다, 恨, 미워하다, 美, 아름답다, 丑, 추하다 라는 등의 단어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今年冬天冷得要命. 올해 겨울은 추운 정도가 목숨을 요구할 정도이다. 这中药苦得要命. 이 한약은 中药입니다. 이 한약은 쓴 정도가 목숨을 요구할 정도이다. 爷爷爱奶奶爱得要命.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정도가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이다. 또 要死도 보겠습니다. 这辆公交车挤得要死. 이 버스는 복잡한 정도가, 붐비는 정도가 죽으려고 할 정도이다. 看恐怖片怕得要死. 공포 영화를 보는데 무서운 정도가 죽으려고 할 정도이다. 这儿的风景美得要死. 이곳의 풍경은 아름다운 정도가 죽을 정도이다. 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또 다른 단어 不得了, 不行. 不得了에서 여기 발음이 了인 거 주의해 주세요. 모두 다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면 不得了를 사용해 주고 또 수습이 힘들 정도이면 不行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문 볼게요. 我们的关系好得不得了. 우리의 관계는 좋은 정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考上大学我高兴得不得了. 대학에 합격해서 나는 기쁜 정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甩了他我后悔得不得了. 그를 차버렸는데 내가 후회하는 정도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이다. 吃了辣椒辣得不行. 고추를 먹었는데 매운 정도가 수습이 힘들 정도이다. 昨天熬夜我困得不行. 어제 밤을 새웠는데 나는 졸리는 정도가 수습이 안 될 정도이다. 吃多了肚子胀得不行. 많이 먹어서 배가 더부룩해서 수습이 힘들 정도이다. 이제 더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정도보호의 자리에 오는 것 가운데 急了, 透了가 있습니다. 急了는 정도가 극에 이르렀을 때 보통 사용을 하고요. 透了는 나쁜 의미의 형용사 동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서술어의 자리에. 나쁜 의미의 형용사 동사. 대체로 어떤 단어들이 오냐?
糟 엉망이다. 坏 나쁘다. 恨 미워하다. 腻 질리다. 烦 번거롭다. 귀찮다. 倒霉 재수없다. 恶心 메스껍다. 완고 완고하다 등등의 단어가 터울러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지러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他的汉语发音好极了. 그의 중국어 발음은 지극히 굉장히 좋습니다. 我心里难过极了. 내 마음속은 굉장히 지극히 슬픕니다. 他的表演精彩极了. 그의 공연은 지극히 훌륭하다. 터울러의 예문 보겠습니다. 今天真是倒霉透了. 오늘은 정말로 그야말로 재수가 없다. 他那种人坏透了. 그 사람같이 그런 류의 사람은 굉장히 질릴 정도로 나쁘다. 考试结果糟透了. 시험 결과가 질릴 정도로 엉망이다. 糟는糟糕, 엉망이 되다라는 단어 糟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더를 사용하지 않는 정도보 중에서도 死了, 坏了를 살펴보겠습니다. 死了와 坏了는 모두 다 과장된 어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문 볼게요. 他的歌难听死了. 그의 노래는 듣기가 괴로워 죽겠다. 快说啊,我要急死了. 빨리 말을 해라. 나는 급해가지고 죽으려고 한다. 这是什么味儿? 臭死了. 이것은 무슨 냄새야? 지독해서 죽겠다. 跟他吵架,我气坏了. 그와 말다툼을 해서 나는 굉장히 화가 난다. 我在国外,妈妈想坏了. 내가 외국에 있어서 엄마는 나를 엄청 그리워한다. 听了这消息,大家乐坏了.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완전 신이 나고 즐거웠다. 오늘 준비된 정도보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